네, 안녕하십니까. 썸 케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성그룹 채용 진행 중에 있죠.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우리가 알고 있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금 다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그룹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취미와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 그다음에 에세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어필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면접관들이 면접에 들고 오는 게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이력서를 들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살펴봅시다. 자, 취미, 존경하는 인물, 그리고 존경하는 이유까지 말을 해야 하는 이력서 사항이 있습니다. 자, 먼저 취미 특기입니다. 취미 특기는 위에 보면은 본인의 취미, 존경하는 인물 및 존경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취미 특기는 웬만하면 운동에 관련된 거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운동. 쇼핑이나 아니면 여행 같은 거를 적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나 누구의 입장으로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회사 입장에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1년에 몇 천만 원의 연봉을 주죠. 한 달로 치면은 몇 백만 원입니다. 자, 그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회사의 대표고 특정 누군가에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의 연봉을 준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쉴 때 뭐예요? 취미가 뭡니까? 뭐 잘합니까? 물어봤는데 저 그냥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저 그냥 쇼핑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하고요.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랑 네, 저는 운동을 하면서 저의 체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랑 둘 중에 누가 더 낫겠냐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웬만하면은 저는 운동 쪽으로 진행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독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 봐도 건전한 취미를 하시는 게 좋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독특하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독특한 취미 같은 거 여러분들께서 굳이 작성하실 필요 없고 무난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제3자가 봐도 저 취미 괜찮다. 무난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저걸로 꾸준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에도 괜찮은 인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취미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자, 그다음 존경하는 인물. 여기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부모님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너무나 존경하는데요. 네, 저도 알죠. 근데 부모님은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도 모르고 저도 여러분들 부모님 모르고 면접관도 여러분들 부모님을 모르고 여러분도 면접관님의 부모님을 모릅니다. 자, 근데 나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나 혼자 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모습을 면접관은 모른단 말이에요. 직접 보지도 않았고 겪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말로 하는 거에 있어서 감정이입은 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부모님이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부분은 누구나 다 비슷할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옆에 있는 경쟁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은 웬만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유명한 운동선수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은 부모님, 연예인, 정치인은 지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연예인, 정치인은 지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외에 누가 봐도 잘하고 있고 성실하고 그 분야에서 특출난 사람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존경하는 인물 대체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오픈 채팅 들어오셔가지고 저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에세이 부분입니다. 에세이 1번 삼성전자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에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해 주십시오. 자, 여기는 지원 동기와 직무 수행 계획이 같이 나와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지원한 이유 뭐죠? 삼성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삼성그룹 현재 지금 계열사랑 다양한 부서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전에 LG 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LG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하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요? 자,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삼성이란 그 이름만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인텔로 하겠습니다. 인텔에 가서 그대로 말해도 인텔에서도 먹히는 그러한 지원 동기지 않습니까? 즉 내가 단순하게 직무랑 관련돼서 경험했던 사항들만 얘기하시면 그건 매우 위험해요. 삼성이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주관적인 스토리텔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원 동기예요. 지원한 이유고 삼성 지금 인사 담당자들은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직무 수행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랑 직무 수행 계획이랑 엮어서 앞으로 내가 삼성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700자 이내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작품 속의 가상인물도 괜찮다고 합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드라마나 영화를 의미하겠죠. 본인의 성장 과정이니까 가정에 대한 거나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아니면은 이외의 기타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고 나의 신념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내가 그 직무를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느낀 부분과 그리고 직무를 배웠던 부분을 시간의 순차적인 걸로 작성하시면은 스무스한 성장 과정이 나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유년기가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즉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겪는 사이클입니다. 자, 직무랑 관련해서도 직무를 의인화했을 때 직무를 처음 접했던 그 계기, 즉 직무를 처음 접했던 그 순간, 이거를 먼저 적으시고, 두 번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는 뭐냐면은 배우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직무에 대해서 처음에 접했어요. 그 다음에 배우신 거죠. 배웠던 그 계기. 마지막에 성인은 뭡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배웠던 것들, 그거를 성인이 돼서 궁극적으로 사회에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인이고, 직무 배웠던 게 그때 100% 발휘해야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겁니다. 직무 관련돼서도 처음 경험했고, 그 다음에 배웠고, 직무 관련돼서 이제 숙련 단계인 거죠. 이러한 사이클로 성장 과정을 적어주신다면은 스무스한 성장 과정이 됩니다. 작품 속의 가상 인물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작품 속의 가상 인물을 떠올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써도 됩니다라고 삼성에서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폭넓게 범위를 준 거니까,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시하는 문항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3번,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이슈니까 정말 다양하죠. 요즘에 특히 대두되고 있는 게 ESG 경영이죠. 환경에 관련된 것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기타 정말 다양합니다. 이거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다만 피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너무 네거티브한 거 있죠,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관련된 내용도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하라고 제가 아까도 그랬죠.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웬만하면 피하라고 하시고, 이번에 3번 문항에서도 정치 쪽이나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 분명 이슈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삼성의 인사 담당자나 삼성 관계자가 혹여나 그 정치인이나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썼어. 이게 사람이고 AI가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와는 생각이 다른데? 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100%는 아닌데 이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도 여러분들은 애초에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에 관한 내용은 작성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4번. 자, 제가 살짝 가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한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경험. 여기서 말씀드린 경험은 심화 전공, 프로젝트, 논문, 공모전을 의미합니다. 경험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서 4번은 삼성에서 내가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내가 그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엔지니어인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사기업의 전형적인 자기소개서 문항인 겁니다. 왜냐면은 사기업은 이익을 중요시 여기는 영리기관입니다. 즉 돈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돈을 더 빨리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해서 얼마나 전문성인지 확인을 하고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겠다, 아니면은 이 사람은 좀 힘들겠다라고 1차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4번 문항을 준 겁니다. 삼성에서.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를 갈고 천자 이내로 직무에 관련된 거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괄식으로 쓰는 건 당연하고요. 문단을 나눠서 가독성이 뛰어나도록 표현해 주신 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4번은 여러분들이 그 직무에 관해서 지금 지원한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열사와 그 직무에 지원할 때 그 계열사, 그 직무랑 내가 얼마나 적합한지. 근데 적합한 게 나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장 과정이 아니라 오로지 그 직무, 나의 그 전문성, 직무 전문성에 대해서 내가 이게 얼마나 적합한지, 이거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4번입니다. 4번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 숫자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뭐일 것입니다 라는 추측성 글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험한 거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알고자 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삼성한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취미, 특기,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삼성그룹 많은 계열사와 많은 직무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가지고 삼성맨으로서 현장에서 꼭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신입사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하단에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여쭤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외에 자기소개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